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마지막 화 꿈의 도시. (1982년생) 홍영민 씨는 어린 시절 중국집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자장면을 실컷 먹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나 지금 영민 씨는 창원공단에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철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펀치라고 이제 금형 안에 부품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깎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는 분량이 거진 안 나는데 제가 깎은 게 거진 다 분량이었던 게 있어요.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었어요. 불려가서 엄청 혼나죠. 자는 분량을 안 내는데 니는 와 그러노 이래가지고. 그랬던 영민 씨가 이제는 일터에서 정년퇴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사장님이 이제 잘 잡아주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술을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맨날 지각하고 그랬던 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각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잡아주시고, 저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이 없었어요. 사장님께 빌려가지고 이제 월세방 구해가지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마웠죠. 기능공 출신 기업인 김찬모 씨, 대한민국 기술명장 1호이자 국가품질명장 김규환 씨입니다. 성공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때 부경이라는 회사 대표가 저를 불렀는데, 국제정강사에 제가 모시던 상무였어요. 그 서동연 씨라고 17년 선배였습니다. 무기 공장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담배를 어떻게 끌지 몰라고 손으로 이렇게 꺼버렸거든. 그 손이 뒤었죠. 그러면 김구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위험한 동작이야. 손이 괜찮아. 서동윤 씨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죠. 나는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한 겁니다. 하루는 이 기계 좀 목욕 좀 시켜라. 목욕시키라니까 하이타임 물을 풀어가지고 깨끗이 닦았죠. 그리고 한번 돌려보려고 돌려봐서 안 돌아가는 거야. 기계 뚜껑을 열어봤어요. 비눗물이 가득 찬 거야. 그때 형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야, 이놈아 진짜 목욕시켰네 하더니, 오늘부터 너는 내가 특별 교육을 시킬 테니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저는 이제 더하기 빼기부터 곱셈, 나눗셈, 분수, 그 인수분해, 미분, 적분까지, 나중에 양자 물리학까지 2년 동안 철저히 공부를 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산미특수강 입사 동기 모임 사무회 이용범 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현장에 바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라. 아니 그 업무의 내용 자체를, 나는 이제 그 어디고 석기가 공부를 하더라고. 니 뭐 공부하노 이러니까 그 야간대학 그 들어가려고 공부한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석기한테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 같이 공부했거지.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앞술이 뭔지, 이제 개강이 뭔지, 그다음에 아변이 뭔지 이제 이해를 한 거라. 경남대 기계공학과 내가 1회 졸업생입니다.
꽃한 송이 모진 바람 불어와서 내 꿈을 데려갔네. 별들은 내 마음 알려나 외로운 내 마음은. 창원 기능대학 1회 졸업생 박근종 씨, 8회 졸업생 김규동 씨입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읍산기계공고로 졸업할 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자부심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꼭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가 이제 1980년도에 입학했습니다. 5시까지 회사 근무를 마치고 하루에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수업을 했어요. 사실 이제 기능공으로서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내보다도 뭐 크게 낫지 않은 사람인데도 대학교 나왔다고 행세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불만이거든. 용접을 내보다 잘해, 뭐 망치질을 나보다 잘해. 그래서 이제 기능대학을 가게 된 거죠. 기능대학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대접이 엄청 좋았어요. 기능대학 가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기술사, 박사, 기능장이 이제 같은 레벨로 쳐준다는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창원기능대학은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기능대학으로 그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 한국폴리텍대학의 효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초기 설립 목적은 독일의 마이스터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산업계 최고 기술자 과정인 기능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독일 정부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창원기계공업단지에 자리 잡았다.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40년사 중에서 단순 기능공들은 이미 양산이 많이 돼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그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고급 기술자가 없던 거죠.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최국진 오동수 교수입니다. 그때 당시 독일 정부의 차관 중에 한 600만 불,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강남 아파트가 2천만 원이 안 할 때였으니까. 그리고 내자 4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창원기능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독일에서 마이스터 과정을 가져오면서 기능장이라는 자격 체계를 만든 겁니다. 기능계 최고의 장은 기능장이다 라고 했고, TV를 보면서 맨날 창원기능대학의 방송이 나오거든요. 창원기능대학 학생들이 아침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실습하는 장면입니다 하는데 전국의 모든 기능사들이 창원기능대학 가는 게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갔죠. 그때 경쟁률이 그래도 8대1, 9대1 이 정도였으니까요. 실습장은 독일 장비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다? 약간 그런 데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땐 인생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I don't wanna talk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 수우회 전종규 씨. 거기에 정밀 수출 진흥의 탑인가? 그 밑에 타임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 묻었기 때문에 아마 78년 아니면 79년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창원공단 개발하는 연역인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참여 인원, 뭐 주간 부서 이런 거를 기록을 다 해가지고서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큰 나중에 50년 후면 100년이 되는데 그때 되면 큰 뭐 재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우회 이영세 씨. 고생을 하고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상당한 그걸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만큼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우리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말 한마디 없거든요. 산업화에 참여했던 이 일꾼들, 평생을 여기에 몸바쳐서 살고 있는데, 서글프다고 할까. 용접공에서 작가로 변신한 쇳밥일지의 저자 천연우 씨. 이분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몸을 이 나라 혹은 이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거의 던진 준공익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사기업에서 일했지만은 그런 곳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접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죠. 굉장히 존경스럽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산미그룹의 주력업체인 산미특수광이 오늘 서울은행과 동남은행 삼성역 지점에 돌아온 11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산미는 재개서열 26호, 자동차 등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을 주로 만드는 특수광 전문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산미가 왜 이렇게 됐을까? 89년 캐나다와 미국 공장을 인수하고 창원 공장을 증설하는데 무려 5천억 원 이상을 빌려서 쏟아부었습니다. 폐계가가 되는 산미특수광 하청업체도 연쇄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은 교수, 쇳밥일지의 저자 천연우 씨. 이제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잖아요. 정리해고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창원공단에서도 많은 고용 유종이 있었다. 창원공단에 일하는 사람들 다 벌이가 엇비슷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서 사내하청이 생기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의 일종의 차이라는 것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이제 97년 이후에 IMF 이후 사태였다.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하청이나 뭐 재하청, 사회하청 뭐 이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젊은 친구들 뭐 와봐야 그냥 기겁하고 도망가고 다시 다른 일을 찾겠죠. 실제로 실업계 고3들이 현장 실습을 겪고 대학교로 진학하려고 하는 그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하거든요. 세신실업 창원공장 노조위원장을 지낸 진창근 씨. 경남지부 내에서도 이게 하위 그룹과 상위 그룹, 이게 6개 그룹으로 나누면 하위 그룹이 이 격차가 2.5배가 납니다. 나누어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소득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 노동자 활동 안 했으면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만 아는 사람으로. 그런 인간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손잡아야죠.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힘, 모든 슬픔을 걷어가다오. 광활한 대지에 끝없는 바다에 오호 바람이 분다. 가는 구름아 너는 나의 꿈, 높은 저곳에 데려가다오. 푸른 창공으로 영원한 곳으로 가장 많은 구성원이 바로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자원국가 단단히 몸담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왔고 개선됐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산미특수광에 있다가 나와가서 재래연구원에 지금 근무하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있는 게 지금까지 버텨왔지 벌써 집에서 쉴 나이거든요. 지금도 현역에 있는 사람이 막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최국진 오동수 교수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방기능대회, 그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세계기능올림픽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나이가 먹어 일을 통해서 남은 40년, 5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기술을 배워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용접 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를 공돌이라고 부르는 게 좀 싫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능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당신은 정말 괜찮은 기술자야. 지금도 창원공단의 많은 학생들은 야간에 기능장 과정이라고 아직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창원대 건축학부 조영규 교수. 아버지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공단 만들어지고 하면서 취업될 기회들이 많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도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창원공단에 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안 왔으면 너희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희 부모님 저한테도 기회의 도시였고 창원 자체도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공단 초창기 대지종합기술공사 토목부 직원으로 근무한 윤재필 씨, 산단 원주민 고경수 씨입니다. 어쨌든 이 창원 기계공단 배우도시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창원산천이라고 제가 쓴 시가 있는데 창원산천, 산천 우구란 말 창원 두곤 하지 마오. 옛날에 그 텃밭은 공장이 들어서고 천주산 부엉이 소리 기계소리로 바뀌었다. 떠나간 산천 다시 볼 날이 있을 순가 손들어 불러봐도 메아리마저 떠났구나. 항상 그리운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포도 품종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런 맹맥을 갖다가 이렇게 이사가 있는데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포도무를 한번 와보세요. 호주 국립대 김형아 명예교수, 기능공 출신 기업인 김찬모 씨. 50년 전에는 전 도시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도시예요. 이게 꿈의 도시예요. 그런데 50년 후에 창원에 정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 창원은 꿈의 도시로 시작했기 때문에 꿈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돼요. 청년 창업자들에게 후원해준 거 조건 없이 준 겁니다. 내 과거 때문이겠죠. 내가 그런 거를 가장 절실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능공이다 보니까 야 저거는 정말 좋은 기술이야. 저거는 좀 하면 사업이 되겠어. 이런 유혹성 그 뭐 하여튼 그 친구 믿고 주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주잖아요. 그 대가를 각오하고 세상과 붙어보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창원공단 노동자 홍영민 씨, 용접공에서 작가로 변신한 쇳밥일지의 저자 천현우 씨. 현재 제가 살아가는 삶을 있게 해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활기차고 사람들이 조금 웃으면서 다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죠. 청춘이었다. 진짜 그 남들이 말하는 청춘과는 완전히 다른 힘들고 별 낙이 없었던 그 시기였는데 되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얘기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고마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토양 삼아서 저는 앞으로도 나이를 먹어갈 것이고, 청년기를 어쨌든 간에 같이 지내온 파트너로서 저도 창원공단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명장 1호이자 국가품질명장 김규환 씨, 기능공 출신 기업인 박근종 씨. 나를 명장으로, 그다음에 최고의 기술자로, 그리고 산업 분야의 기능공으로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해준 곳이 바로 창원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 보십시오. 공작기 만들죠, 지게차 만들죠, 그다음에 국방 다 만들죠, 인공위성 만들죠. 창원의 일감이 넘쳐나는 그날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날입니다. 기능과 기술은 제 꿈이고 희망이었으며 제 삶이 전부였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또 창업해서 또 국산화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세계로 갖다 수출을 하고, 10년 전에 저 근대화 기술을 출발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 자긍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 문학가로 또 다른 비상을 꿈꾸는 김규동 씨입니다. 노동자 최초 문학 박사죠. 제 생각에는 노동자들이 문학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엔지니어들이 세밀하거든요. 창원공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성장했으니까 배운 것을 남 주면서 사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에 대한 소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창원공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륙을 했고, 또 이제 42년을 하고 착륙을 지금 한 상태니까 창원공단은 저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활주로다. 1974년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설립된 창원 국가산단은 반세기 만에 수조 원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대 기계공업단지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원주민들의 애환,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은 그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데요. 허공에 흩어진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에 새겨두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지요. 그리고 묵묵히 50년을 지나온 그들의 발자취는 창원 국가산단의 내일을 여는 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MBC 경남 특별기획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